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위암 발생률이 더 증가하더라. 그리고 암 환자분들 전이 가능성도 훨씬 더 높이더라. 항암제 내성도 더 증가시키더라. 일단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을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결국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럼 미세 플라스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실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원인으로만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차근차근 좀 몇 가지만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일단 플라스틱이 바다로 많이 지금 배출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야 뭐 분리수거 잘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슬프게도 태평양 어디 한가운데 쓰레기섬, 플라스틱 섬이 생기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피디님? 플라스틱 섬이 쌓이고 플라스틱이 계속 쌓여서 그게 하나의 섬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것까지 현상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바다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서서히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되면서 그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 수산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미세 플라스틱만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게 또 바다에 존재하는 약간 중금속들도 미세 플라스틱 잘 달라붙어요. 붙은 상태에서 수산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그 상위 포식자에 또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넘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미세 플라스틱 또 발생된 원인이 또 다른 또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페트병, 생수, 이거 정말 많이 다들 쓰시잖아요.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애용하실 텐데, 여러분 페트병 용기라는 게 처음부터 그 모양일까요? 페트병 용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형 가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형 가공을 하게 되냐면, 먼저 처음에 그 프리폼이라고 해서 사출 성형을 먼저 한번 한 다음에 얘를 고압 고온에서 이제 블로우 성형이라는 걸 해요. 정말 부는 겁니다. 블로우 성형. 기계로 이제 블로우 성형을 하게 되면 이제 틀에 맞춰서 블로우 성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고온 고압에서 노출되면 그 PET 소재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분을 좀 미량이라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고온 고압이 가해지게 되면 조직이 좀 끊어집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끊어진 상태에서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끊어진 상태에서 물이 담기니까 조각이 떨어져 나오겠죠. 역시 눈에 안 보입니다. 다행히 눈에도 안 보일 정도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또 최근에 또 그 해외 연구 결과 중에서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요. 티백 중에서 플라스틱 삼각망 같은 거 다 본 적 있으시죠? 그것도 역시 뜨거운 물 부어서 실험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서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어떤 해외 연구에서는 1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노 플라스틱이 뭐 억 개, 수억, 1억 개 이상 그런 게 발견돼서 충격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왜 그랬냐면, 그 조직이 미사히 끊어져 있어요. 그렇게 성형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 붓게 되면 그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참 예전에 7년, 8년 전인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연구진이 이제 생수병, 전 세계 생수병 브랜드를 이제 실험해 봤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한마디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우려를 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세계보건기구가 뭐 사람들을 이제 달래는 훈훈한 그런 입장을 냈었는데, 뭐라고 하냐,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먹어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흡수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훈훈한 입장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150 마이크로 우리가 주로 노출된 게 주로 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근데 거기에 되게 미묘한 어떤 단서를 답니다. 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거를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1 마이크로미터가 참고로 1000나노미터입니다. 아무튼 그 1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알 수 없다. 그거는 뭐 연구된 바가 없으니까, 세계보건기구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다들 그러고 나서 세계보건기구가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었죠. 그런데 그 뒤로 시간이 흐릅니다. 2022년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네덜란드 성인을 데리고 실험을 한번 해봐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과연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까라고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랬잖아요. 크기가 큰 건 흡수가 안 된다고 해서, 먹어봤자 변으로 다 배출된다. 그런데 네덜란드 성인들 22명인가 조사했더니 17명한테서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이 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들이 발견된 거예요. 폴리스타일린 플라스틱, PET 미세 플라스틱, 폴리올레핀계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그때 그랬죠? 크기가 크면 흡수 안 된다면서요. 근데 혈액으로 넘어갔잖아요. 왜 넘어갔을까요? 흡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우리는 은연중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걸 그때 이제 밝혀졌던 거죠. 이렇게 밝혀진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3년 전에서야 그런 것들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왔을 때 어떤 독성이 있을까요? 이런 연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문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나오고 있어서 저도 다 일일이 다 공부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게 들어왔을 때 뭐 독성 결과들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연구진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PS 폴리스타이렌 미세플라스틱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거 가지고 PS는 어디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 일회용 그 커피 뚜껑 있죠, 그 흰색 커피 뚜껑, 그게 PS 폴리스타이렌이고요. 또 우리 스티로폼 아시죠? 스티로폼 또 폴리스타이렌이라 보시면 되고,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 사발면 있죠, 그런 거, 그것도 다 폴리스타이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만두 가끔 포장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두? 네, 만두 그 약간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 용기에 주잖아요, 포장해 주잖아요. 그것도 다 PS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동물 실험 해봤더니 왕창 먹여봤습니다. 먹여봤더니 위암 발생률이 더 증가하더라. 그리고 암 환자 있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전이거든요. 전이 가능성도 훨씬 더 높이더라. 뿐만 아니라 항암제 내성도 더 증가시키더라. 항암제 내성 생기면 그 여러분 최악인 겁니다. 항암제 내성을 더 증가시키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 예시인 거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독성 결과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건 안 밝혀졌어요. 우리가 미세플라스틱 먹었을 때 이제 넘어가는 것까지 밝혀졌죠. 그런데 과연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빠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빠질까요? 이게 안 밝혀졌습니다. 어떤 경로로도 수많은 경로로 미세플라스틱 먹잖아요. 그럼 다들 궁금하시죠? 이게 그럼 언제 지나야 빠집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그게 지금 명확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혈액으로 넘어가는지 밝혀진 것도 3년 전에 밝혀졌어요. 몇십 년 전에 밝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연구 결과가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먹은 미세플라스틱이 어느 정도나 머물다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페트, PET 소재를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일단 페트 생수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뭐 해외 연구 결과도 그렇고 국내에서 연구진이 또 실험한 결과도 있는데요. 역시 대다수의 페트병에서 미세플라스틱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팩트고요. 이제 PET 이제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관찰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독성 연구 결과가 충분한가라고 했을 때, 아직 PET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완전 뭐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뭐 그런 명확한 독성 결과가 나온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도 연구 중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연구 결과가 밝혀지겠죠. 아까 PS 미세플라스틱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막 위암 발생 가능성을 높였던 것처럼 PT도 연구가 계속 되다 보면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계속 속속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라고, 한마디로 의외로 단순해요. 제가 항상 던지는 메시지가 의외로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면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드시면 됩니다. 페트병 소재는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미세플라스틱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세플라스틱 먹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습관은 뭐냐면, 결론은 가급적이면 적어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텀블러 있죠, 스테인리스 텀블러, 이거 하나 담아서 들고 다니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출근하시거나 그걸로 외출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뭐 주변에 정수기에 물 담을 수가 없다면 그땐 사 드셔야겠죠. 목말라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페트병이라는 게 또 소재가 재활용이 100%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이런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50%대인데요. 말이 50%대지 이게 태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 됩니다. 태우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또 이용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재활용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엄밀히 태우면 환경물질 또 오염물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런 태우는 걸 빼고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률은 한 2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은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바라는 바고요. 이걸 뭐 마음껏 쓰고 막 권장하고 이런 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조건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 하나 뭐냐면, 수돗물이 좋습니까? 뭐 정수기가 좋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듣는데요. 일단 뭐 수돗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돗물 그 관리 기준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엄격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물을 관리하는 게 바로 수돗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수장에서의 물은 깨끗해요. 근데 그 물이 그 상태로 그대로 우리 가정집에 배달이 되면, 운송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수도관의 그 상태는 여러분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상수도관의 그 오염된 정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뭔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집에 있는 수돗물은 너무 좋습니다, 이것만 드셔야 됩니다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수도관은 우리가 뭐 교체를 하고 있지만, 그거 교체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땅을 한번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교통마비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빨리빨리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집집마다 이 수돗물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돗물 자체는 너무 좋지만 이걸 그냥 무조건 드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진마다 수질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질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지자체 연락하시면 예약하시면 직접 검사원이 옵니다. 와서 한번 수질 검사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통과하고 나면 그래도 음용수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마 정수기 많이 의존하실 텐데요. 사실 정수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집에 가정용 쓰시는 정수기는 적어도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다 거릅니다. 가끔 또 이런 질문도 하세요. 정수기 들어가는 필터가 플라스틱인데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 많이 떨어져 나오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데,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 소재가 되게 견고한 소재예요. 그래서 그 정도 물에 의해서 막 엄청 뭐 나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막 수십억 개, 수만 개가 떨어져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막 조직이 막 엄청 떨어져 나올 정도 되기 전에 이미 코디네이터 분이라고 하시죠? 정기적으로 와서 교체해 주시잖아요, 필터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까지 정수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그렇게 걱정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정도는 정수기에 다 걸러지기 때문에 정수기 물을 그냥 받아서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담아서 다니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브리타가 해외 지금 미국에서 소송 중이에요. 참고로 소송 중이라는 게 성능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송 중인데 그냥 결론 안 났습니다. 생각 안 났고. 근데 거기에 쓰는 필터도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브리타 필터도 뭐 그냥 일반 스탠다드 필터가 있고 뭐 엘리트 필터가 있고 막 이런 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 제품을 보면 달라요. 필터가 달라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필터 쓰고 있는지 엘리트 필터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능만 나와 있어요. 뭐 미세 플라스틱, 뭐 무슨 입자들, 미세 입자,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5mm인가? 아무튼 뭐 어느 정도 입자는 뭐 이상은 걸러질 수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느 뭐 저감 효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몇 % 저감한다는 얘기인지, 1% 줄여준다는 얘기인지, 90% 줄여준다는 얘기인지, 이건 뭐 정확히 그 수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차마 수치를 공개 안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이게 제가 얘기하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 유튜브 영상에서 수치를 공개하면 제가 검증해드리겠다. 제가 교차 검증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금속을 90% 저감한다 라고 적어놓으면 제가 실험실에서 직접 검증을 해보겠다. 근데 수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으면 검증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제품을 제가 마치 시험 성적서를 만들어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딱 했더니 이건 90% 저감되네요? 제가 홍보해주는 거가 돼버려서 먼저 공개를 안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론은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이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브리타 측에서도 제 영상 본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저한테 연락 온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뭐 광고 관련해서 연락이 오긴 했었었는데 광고 관련 뭐 신제품 개발했다고 뭐 커멘트 해줄 수 없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제 영상 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왔다고 보면. 근데 본인도 아무도 공개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성능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잔류 유기 부산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 부산물들. 미국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환경단체인가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봐요, 브리타 가지고. 근데 뭐 유기물, 염소 그 부산물들이 있는데, 염소 부산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필터링이 뛰어나긴 하더라고요, 거기서 실험해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도 비슷할 거라 보긴 하는데, 근데 미국 필터랑 우리나라 필터가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참 명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능을 빨리 공개했으면 좋겠다. 근데 영원히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 애초에 발생하는 것들 좀 노출 최소화하는 거, 아까 말한 TV 플라스틱 망 있잖아요, 뜨거운 물 붓는 거. 그러니까 플라스틱 망이,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에서 PLA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런 삼각망으로 제품도 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방송 내보낼지 마실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뭐냐면 이게 실제 옥수수로 만든 거 맞아요. 옥수수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역시 그걸 때 뜨거운 물 붓게 되면 이제 미세 입자들,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건 맞는데, 생분해성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다 분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분해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동안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요. 실제 독성료가 나온 적도 있고요. 실제로 그 PLA 미세 플라스틱조차도 독성료가 나온 바가 있고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혹시라도 막는데 일조할지 말지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금 연구가 충분히 안 돼 있고요.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PLA도 먹으러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오해하시는데, PLA 먹으러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생분해가 되는 걸 많이 쓰면 이걸 나중에 분리수거해서 땅에 묻어서 분해시켜버리자, 이게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지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먹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근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PLA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려고 했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줬다가
최근 그걸 취소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업계에서 막 반발하고 생산한 공장도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친환경 인증 취소해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취소를 유예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편의점 가시면 비닐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생분해성 비닐입니다 라고 마크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환경부에서 취소하려고 했을까요, PD님? 왜 그랬을까요, PD님? 아니, 생분해성이라고 처음에 인증해 줬다가 지금 다시 취소하려고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러분 분리수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 따로 분리수거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생분해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땅에다 묻은 다음에 특정 온도까지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습도도 70%까지 올려야 돼요. 특정 온도, 특정 습도로 올린 상태에서 또 특정 미생물을 뿌려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서서히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땅을 확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지금도 뭐 땅이 부족해서 뭐 아파트 지을 데가 없다, 뭐 수도권에는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할 매립지도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정도 온도를 올리고 그 정도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다 비용이죠. 그거 다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열을 만들려면 그 정도 온도까지 올리려면 전기를 쓰거나 뭐 해야 되잖아요. 가스를 태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다 환경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막 그렇게 분해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런 걸 분해하는 과정은 전기를 쓰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을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게 않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걸 믿고 다 생산업체들이 많이 우후죽순 많이 생겼는데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소를 유예하는 그런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도 취소하려고 했냐면 일단은 별도로 분리수거 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분리수거 해봤자 그 뭐 매립할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플라스틱과 섞여서 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게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 그나마 좀 되는 플라스틱조차도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이 재활용을 오히려 방해하더라. 또 별도로 그걸 또 다시 분리해야 되는 또 일이 또 생기는 거죠. 또 이게 혹시라도 오염돼서 이게 이리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혹시 분해돼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 다른 일반 우리가 재활용하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율을 더 방해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을 취소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단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을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삶을 살겠어 라고 마음 먹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느 우리가 식품을 분석해봐도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하면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관찰은 됩니다. 그만큼 환경 오염됐고 그 다음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또 식품을 오염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일단 그건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독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담배, 술 딱 그거잖아요. 제가 담배 하루에 2갑 핀다고 해서 폐암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절대 안 걸립니다. 제가 오늘 내가 소주 에서 3병을, 4병을 먹었어요. 제가 바로 간암 걸릴까요?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왜 담배와 술을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유해물질에 노출되게 되면 몸에 문제 일으키니까 그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데 급식 종사자분들 보십시오. 그 유해한 어떤 주방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들, 유해물질을 계속 들이마시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죠. 근데 지속적으로 몇 년을 거쳐 들이마시니까 폐가 점점 다 이상해지셨던 거잖아요. 결국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럼 미세 플라스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활 속 습관들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일단은 우리가 식품에서는 아무래도 바다가 자꾸 미세 플라스틱으로 또 역시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산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높아지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산물 섭취는 조금 그러니까 섭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섭취량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 생수는 좀 사용을 좀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꼭 하나씩 갖고 다니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랩 같은 거 절대 음식에 직접 감싸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실제로 분해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 음식물에 달라붙게 된다는 거. 제가 직접 특수현미경으로 관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꼭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폴리올레핀 계열, 그러니까 PE 소재가 비닐이 안전하다고 해도 거기다 음식물 담아서 냉동 보관한 다음에 꺼냈을 때는 바로 개봉하지 마시고 충분히 찬물에서 담가서 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봉하시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 노출 가능성을 줄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만두 용기 있잖아요. 만두 용기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게 바로 PS라는 소재인데 그럼 먹다 보면 은근 자꾸 긁어요. 음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표면을 긁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또 용출되고 우리가 또 먹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스티로폼 느낌 나는 용기를 사발면 드실 때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최대한 긁거나 그러니까 막 젓가락으로 표면 안을 막 긁거나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시는 게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실리콘 제품 플라스틱도 있고 PP, PE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 집에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영구적인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안성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왠지 이게 구멍 날 때까지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내가 환경을 지키는 것 같지
같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접적인 당장의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이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제품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사용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흠집이 육안으로 딱 봤을 때 흠집이 좀 눈에 띄게 많아졌다. 그러면 미련 없이 그냥 교체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눈에 띄게 흠집이 많아질 정도면 실제로 이게 조직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직이 많이 약해질 정도로 오래 쓰였다는 얘기고 거기다 음식물 담고 뭐 하다 보면 떨어져 나와요. 계속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 섭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은 무조건 정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제품이다. 오히려 환경이 걱정되신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분리수거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무튼 플라스틱 사용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줄이시는 게 가장 환경을 살리시는 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이유는 실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 오죠. 그리고 실제 바다에서 많은 플라스틱들이 분해가 되고 마모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바다 표면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름 속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게 비가 오게 될 거고 그러면 강이나 호수에 또 그리고 땅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실제 많이 뿌려지게 되죠. 그러면 물을 먹고 사는 그런 식물들이 또 미세 플라스틱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런 먹는 음식들이나 또 마시는 물이나 또 일상생활에서도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흡수하는 루트가 있다고 한다면 주로 이제 물에서 많이 오죠. 배달 용기에 국물 같은 것들이 담겨오면은 배달 용기 표면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생수병이나 이런 데서도 병 표면에 플라스틱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 매달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물에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 그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마시거나 먹었을 때 또는 이제 호흡을 했을 때 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세포까지 들어오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루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은 실제는 변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피를 타고 돌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간에서 잡혀서 또 다시 변으로 나가는데 이 간에서 잡히지 않은 작은 것들이 피를 타고 돌다가 우리 세포까지 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수병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수돗물에 비해 50배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이나 호수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수 과정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많이 또 제거가 됩니다. 수돗물로 오는 그런 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그다지 많지가 않고 하지만 이제 생수병의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통에서 담겨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병들은 일회용으로 만든 것이고 표면이 조직이 조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에 이제 다시 분산이 돼서 섭취하게 되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을 99.9% 걸러서 물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나요? 미세 플라스틱을 100% 그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역삼투압 정수 방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역삼투압 정수기를 써서 걸르면은 물론 미세 플라스틱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정수기 굉장히 비싸죠. 많은 가정에서 이런 정수기를 쓰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필터형 정수기 같은 것도 요즘 뭐 피처형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쓰면 미세 플라스틱 중에 한 100나노미터 정도, 그 정도보다 좀 더 큰 것들은 그래도 많이 걸러서 나갑니다. 그러고도 좀 더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실제는 우리가 물을 끓이면 물 속에 석회석 성분이 좀 녹아 있는데요. 이런 석회석 성분은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낮은 온도에서는 잘 녹아 있지만은 높은 온도에서는 외려 석출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물을 끓이게 되면은 이런 석회석 성분이 석출이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들을 붙잡고 같이 석출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의 경우에도 끓이면 그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한 30% 정도까지는 제거할 수가 있고 석회수라고 부르죠. 그런 경수의 경우에는 끓이면 90% 이상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처형 이런 걸로 걸러서 드시는 것과 또 기왕이면 물을 끓여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좀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유튜버가 뭘 했냐면요. 광학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 생물 실험을 할 때 보는 그런 광학현미경인데 그런 광학현미경에다가 생수병 물을 붓습니다. 슬라이드 글래스 위에다 물을 한 방울 얹은 다음에 광학현미경을 이제 배율을 높여가지고 그 속에
속에 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분이 크게 오류를 범한 게 뭐냐 하면은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빛의 파장이 400나노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인데 이 가시광선보다 큰 입자는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작은 입자는 우리가 죽었다 깨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려면은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가지고 봐야 되는데, 또 이런 작은 입자의 경우에 물 속에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실제는 이런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적 시그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광학 현미경을 보고 물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류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생수 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려면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상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는 경로가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되도록이면 걸러서 드시고 끓여서 드시고,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우리가 아무리 또 집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국물이 있는 그런 배달 음식의 경우에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 뜨거우면은 플라스틱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달 음식을 시켰다. 되도록이면은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그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정도를 낮추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번에 어떤 독국물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죠. 하지만은 조금 먹으면 죽지 않아요. 심지어 그 보고독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작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러면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그냥 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우리가 걸러지 않고 먹는다면은 100을 먹는다면 한 번 그래도 그러고 먹으면 한 10 정도밖에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희석을 해서 먹는 거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그 시점을 좀 더 뒤로 미룰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 대단하죠. 특히 젊은이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있죠. 마시고 나서 맨 끝에 얼음이 있으면 막 흔듭니다. 흔들어가지고 또 얼음 깨물어 먹고 이러는데, 실제는 이렇게 얼음이 플라스틱 표면을 두드리면은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흔들어서 먹는 것만 줄여도 꽤 많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생활 습관도 있을까요? 실제로 그 빨래를 할 때 우리 옷에 많은 옷이 합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성 섬유가 실제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빨래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마모가 되니까 거기에서 작은 플라스틱 섬유들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은 실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조기에 돌리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환경으로 혹시나 빠져나가게 되면은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 되도록이면 건조기를 쓰지 않고 그냥 자연 건조를 하는 것이 실제 환경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멸치 같은 경우에 작은 생선들은 플랑크톤을 먹고 살죠. 이 플랑크톤들은 또 더 작은 그런 입자들을 먹고 사는데, 이때 뭐 미세 플라스틱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먹이 사슬을 타고 쭉 올라오는데, 멸치 같은 경우에 이제 내장에 어쩔 수 없이 미세 플라스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장을 좀 제거하고 드신다든지, 생선 같은 경우에 위장의 이 내벽 이런 부분을 좀 긁어내버리고 드시면은 미세 플라스틱을 좀 덜 드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정말 약간의 과학 지식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학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제 너무 무서워하시잖아요. 독극물이다, 터진다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화학을 어떻게 하면 생활에 잘 써서 내 생활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